음, 오늘의 표현은 논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공자님이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들을 묶은 책이야. 유교경전이지. 논어의 학기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시작을 논어의 첫 장이 학기편인데 어, 예를 들어서 성경책에는 기독교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한다면 불경 부처님의 말씀은 뭐 여시아문 이렇게 해서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증언자로서 그렇다면 유교 경전인 논어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유교의 유학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자왈 학이 시습 지 불역 열호 유통 자원 방래 불역 낙호 인부지 이불운이면 불역 분자호. 글자들은 어렵지 않아서 아마 우리가 지금 그 배우고 있는 한 5급에서 4급 정도 수준이면 이 도금을 다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건데 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란 뜻이야. 여기서는 공자 선생님이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지. 배우고 이라고 하는 건 말, 이을, 이라고 하는데 and 또는 덫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and의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왜 하기 쉽지 하면 배운 것을 선생님한테 배운 것은 때때로 복습을 하면 자기 스스로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것이 도력 여기 설자인데 음, 이거는 열자랑 같은 겁니다. 기쁠려.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음, 배움이 기쁨을 나타내는 거지. 선생님 공부하는 게 뭐가 재밌어요? 라고 하지만 어, 너희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야 진짜 재밌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유붕 벗이 친구지 벗이 있어서 자원 먼 곳으로부터 네 찾아오니 이 자자는 뭐뭐부터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자자인데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불온이면 사람이 굳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온자는 이게 열받다 이런 뜻인데 사람이 자기의 능력이나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열받지 않으면 부력 군자후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 군자 군자는 유학에서 이상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얼마나 즐겁니?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니?
인부지불론이면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열받지 않으면 성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만하지. 이런 구절입니다. 논어의 첫 구절이고 어, 충분히 너희 정도 한자 실력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이어서 작자 미상의 방한임전 두 번째 시간이고 뭐 다양한 버전으로 읽었을 거고 혹시 시험 기간이 겹쳐 있어가지고 책 읽을 시간이 없는 친구들 고려해서 선생님이 단톡방에 교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방한임전의 그 줄거리를 잘 설명해 놓은 영상 자료가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링크 따고 들어가서 방한임전 이런 내용이구나. 선생님이 이 얘기하는구나 라고 미리 보고 오라고 했는데 못 본 친구들은 이 수업 끝나고라도 반드시 한번 전체 줄거리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방한임전이 그 한 2년 전쯤에 EBS 고3들 수능 교재인 EBS 수능 특강에 그 한 작품이 수록돼 있어서 그래서 수능에 방한임전이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공부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전체를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했고 분량 자체가 그렇게 긴 소설이 아니니까 어, 충분히 그 많은 친구들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두 번째 시간 항상 선생님의 감상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이 책에 선생님이 읽은 책의 49페이지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은 한 부분이었어. 할미는 뭐냐면 유머야, 유머. 방반주라고 하는 이 방한림, 우리의 주인공이지? 한림학사 벼슬을 하는 방관주가 지금 세상 사람을 속이고 남장을 하고 입신양명, 출장, 입상 한 사람이지.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이야. 출장 입사는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라고 할 정도의 아주 뛰어난 출세를 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고. 자, 그러니까 방관주의 유모가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니 부모님을 대신해서 걱정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대꾸를 한 거예요. 할미가 어찌 괴로운 날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바깥 사람이 의심을 하게 만드는가? 만일 괴이한 소문 어떤 거겠어? 야, 방관주 얘 수염도 안 나더니 얘 여자 아니야? 이런 거. 정체가 탄로날까 봐. 돌면 비록 젖먹여 품에 길러준 은혜가 있지만 결코 용서치 않을 거야. 말을 마치자 눈썹을 치켜뜨고 환한 기색이 뚜렷하니 주씨가 유모가 할 수 없이 물러났다. 이 부인이 누구야? 우리 방관주의 아내인 영혜빈이지. 영혜빈이라는 여자는 귀족 집안의 딸인데 가부장자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의 그 남존여비의 상황에서 어,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보다는 일종의 남자의 부속품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시집 안 갈 거야. 나는 남자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런 어, 삶 살고 싶지 않아라고 거부하다가 방관주라고 하는 여자가 남자인 척하고 출세해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있고 자기랑 결혼할 상대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어, 쟤는 여자니까 내가 남자 뒤치다거리 하는 삶 살지 않겠다고 한 것에 부합하네라고 하면서 결혼을 했지. 정체를 알면서 남편이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친구처럼 지기라고 되는데 지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알아준다. 지기지우라고도 하죠. 나를 알아주는 것. 자, 천천히 냉소하며 찰 냉자의 웃을 소자. 비웃음이지. 냉소는 조소랑 같은 거예요. 비웃음을 말했다. 문백형은 이 대목이 사실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성하고 명이 있었어. 요즘도 성명이 있죠. 옛날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해하고 명은 전구 선생님이지. 이는 패밀리 네임이고 내 이름은 개인적 이름은 전구인데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 부모님이나 혹은 스승이 자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공식적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관주, 우리 주인공 방 씨의 관주라는 이름인데 얘의 자가 문백이야. 지금 남편한테 뭐라고 한 거야? 문백형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자라든지 성명은 사실은 이름을 부르는 건 결례인 거야. 그래서 방한림전도 방관주전이 아니라 방한림전 이렇게 관직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호칭을 부르는 건데 이 방관주가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상공은 이런 식으로 남편을 관직으로 높여야 마땅한데 지금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뭐라고 한 거냐면 문백형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형이란 말은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사실은 좀 이따가 이제 문백형이라 부른다고 삐진단 말이야, 이제 방관주가. 어찌 우연한 일에 유머를 질타합니까? 유머는 불과 주인을 위한 충성된 마음을 가졌으니 또한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뭐야? 유머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말을 한 그 본질을 봐야지 왜 이렇게 혼내냐? 이 반론을 하는 거지. 상서는 누구야? 상서는 이 재상이란 뜻이야. 요즘으로 치자면 총리, 과거의 영의정, 위정, 좌의정 이런 것을 이 상서라고 하는데 누구겠어? 방상서지. 이렇게 관직 이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눈을 흘겨 삐졌어. 영씨를 보고 오랫동안 말하였다. 바라고 말했다. 부인이 여자의 도리를 알 것이니 어찌 가정이 자를 부르는가? 선생님은 이 부분에 되게 그 약간 코미디 같았거든. 왜? 자기도 여자잖아. 그런데 어, 자기는 여자인 것을 속이고 살아서 출세한 이 정체를 뻔히 알고 있는 아내한테 부인이 여자의 도리를 알 건데 어떻게 야 남편의 자를 부르냐? 이름을 그냥 그대로 부르냐? 근데 오히려 그대 자를 명주로 알았으니 부인의 일이 옳으냐? 그럼 나도 너를 명주라고 부르냐? 이렇게 그랬더니 뭐래? 영부인이 낭낭하게 웃었다. 선생님은 이 전체 소설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쉽게 넘겼을 수도 있는데, 음,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이 작품은 여느 보통의 고전소설과 다른 점은 선명하게 바로 여성 영웅이 여성과 결혼하는 이야기란 점이다. 사실 이 점을 제외하면 홍계월전 같은 남장 화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모티프라고도 하는데 어, 어떤 이야기에 매번 등장하는 이야기의 모듈 같은 거예요. 여성 영웅이 어, 이 자신의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남자인 척하는 그런 것을 이제 남장 화소라고 하는데 남장 모티프라고 합니다.
여성 영웅 소설들과 대별 크게 구별되는 점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인물 역시 방관주가 아닌 여해빈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왜 그러냐면 이 소설이 여성 영웅이 남장을 하고 출세하는 얘기는 옥주호연이라든지 홍겨울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작품들에 있는데 어, 이 한림전이 특이한 것은 여자 영웅이 여자랑 결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캐릭터, 방관주의 캐릭터는 딴 데도 있는 캐릭터예요. 홍겨울전의 홍겨울 같은 캐릭터라고 보면 수 있지. 그런데 여자, 자신의 남편이 여자임을 알고도 주체적으로 그와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남편의 자를 막 부르기도 하고 막 남편은 지금 삐져가지고 눈을 흘기고 있는데 어, 이렇게 낭낭하게 웃어버린다든지 어떻게 보면 영혜빙의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지. 방관주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부조리한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 저항하거나 균열을 낼 뜻이 전혀 없다. 단지 자신이 남성이 되는 기만, 속이는 것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혼자서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일종의 기회주의자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선생님이 볼 때는 방관주가 물론 어, 여성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이 부조리한 사회에 어, 자기가 남성인 척하면서 성공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소설을 읽는 대부분의 그 독자들이 여성이었을 텐데 여성 독자들이 맞아 우리가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지만 우리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면 남자 못지않게 잘해낼 수 있어. 이런 어떤 대리만족 같은 것을 주는 캐릭터지. 그런데 그냥 좀 가깝게 보자면 선생님 좀 비판적인 눈에서 보자면 사회 구조는 그대로 따르고 있어. 심지어 자기가 뻔히 여자인 줄 아는 그 아내에게도 지금 이렇게 삐지는 인물이잖아. 음. 너 나 이름 막 불렀어. 남편인데 뭐 이렇게. 그에 반해 해비는 남성의 뒷바라지를 하는 제2의 성, 남성 1성, 여성 2성 이렇게 남존여비의 타자의 타자로 좀 어려운 말인데 음,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현한 인물이다. 결혼 상대가 남장한 여성임을 깨닫고 이런 상황을 자신의 의지를 어떤 의지? 나는 남자 뒷바라지 하는 인생 살지 않겠다. 기회로 포착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 삶을 꾸려가는 주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된다라는 뜻이지요. 인간이다. 작가가 작품에서 여해빙에게 말할 기회를 더 주지 않은 것은 시대의 한계일 것이지만 안타깝다. 음, 선생님은 이 소설이 재미있었던 것은 사실은 저 여해빙의 캐릭터 때문인데 대부분 몇 마디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뭐 이렇게 주변인처럼 이렇게 그렸죠. 특히 이 소설의 백미라는 거는 여러 중에 가장 뛰어난 이런 뜻이야. 할 수 있는 위의 인용 부분에서 남편을 문백형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이 인물의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그리고 낭낭하게 웃었다라는 대목 역시 통쾌하다. 세계가 가르친 말을 거부하고 자신의 말을 쓰는 것과 명랑한 웃음은 자신 삶의 온전한 주인만이 보이는 특징이다. 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시를 공부하고 하는 이유도 어, 세상이 쓰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우리가 배우지 당연히. 그리고 남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런
남들과 잘 소통하는 언어가 필요한데, 공유하는 언어들이.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자신만의 말을 쓴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곱씹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세상이 그냥 가르친 말 말고 자기 스스로가 찾아낸 말들, 그리고 자기다운 말들, 이런 거 찾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명랑하게 웃는 거 있잖아. 음, 운명을 거스르는 두 인물의 모습에서 참된 삶이란 무엇인지 성찰하게 한다. 그지? 운명을 두 사람 다 거스른단 말이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봉건제 사회에 우리는 주체로 살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남성 중심 사회니 그냥 내가 남성으로 속여가지고 남성으로서 출세하는 방식이 이 방관주, 방한님의 방식이라면, 여해빙은 그런 삶에 대해서 철저히 비웃으면서 자기가 선택한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책의 주인공은 물론 이제 방한님이지만, 선생님 마음속에 어떤 이런 깨달음을 준다든지 이런 인물은 오히려 여해빙이 가깝지 않나. 이 소설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있다면 방관주에 의해 허무하게 죽는 야율승상의 총첩 단려다. 이 캐릭터를 이 소설 읽은 친구는 알겠지만, 방관주가 오랑캐를 쳐들어가서 오랑캐를 굴복시키는 이 승리한 장군이 되는 서사 안에 어, 그 오랑캐 장수가 방관주에서 의해 죽으니까 그 오랑캐 장수가 사랑하던 첩인 달려라는 여자가 내가 내 이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고 달려들다가 방관주한테 한 칼에 죽는 그런 내용이야. 음, 시대의 한계에 의해 소모되는 대표적인 인물로 보인다. 엑스트라 같은 인물이지. 그리고 왜 죽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거든. 물론 이제 어, 상상해 볼 수는 있지. 저 오랑캐 장수가 진심으로 저 달렬한 여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으니 목숨을 던질 정도로 저 사람 없으면 내 저 원수를 갚지 않으면 못 살겠어 라고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스스로 죽는 줄 알면서까지 원한을 갚으려고 했다는 점, 이런 점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소설에는 그냥 엑스트라처럼 덤비다 죽는 인물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 달려라는 캐릭터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야. 달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룩할 만한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뭐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야. 물론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숭고한 일들을 하신 여러분들이 있지. 뭐 살신 성인이라고 하지. 이 살신 성인 하는 위대하신 분들, 훌륭한 분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이룩할 만한,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이룩할 만한 그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회의주의 같은 것도 있거든. 그러면서 털 하나를 바쳐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해도 나는 이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양주라는 그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전국 시대 맹자의 책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어, 열자라는 책에도 있네요. 양주편. 양주가 말하기를, 양주알 발, 일, 모, 털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는 말일 엔드지. 이, 이천하, 리천하라고 해야겠네. 이리 천하.
천하를 이롭게 한다고 해도 불위, 이 위라고 하는 게 두의 뜻이거든. 난 안 할 거야. 맹자는 양주를 엄청 비판했어. 이기주의자라고.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양주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야. 개인주의는 뭐냐면 개인이 소중해서 어떤 집단, 공동체의 어떤 소모품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주의인데 이기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양주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전국시대, 당시에 이 전쟁이 끊이지 않던 이 시대를 멈추려면 이 전국시대를 끝내는 방식은 어, 개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전쟁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 대의 명분이라는 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런 것 없는 삶이 허무한 삶인 것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 개개인이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것, 진짜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전쟁을 멈추지 않을까? 내가 전쟁의 도구가 대의 명분의 도구가 되게 되는 것을 분연히 거부하는 진정한 개인주의자들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담아봤습니다. 음, 물론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인 해석이어서 일반적인 해석하고는 좀 벗어나 있는 점을 양해를 바라고요. 일단은 선생님이 볼 때는 이렇게 읽었다는 이 책을 너희가 읽으면서 제일 이게 뭐 답답한 거는 이제 어휘나 이게 독해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 음,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선생님이 2페이지짜리 독해를 하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수능 특강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요 정도를 같이 어, 선생님이 독해를 해보려고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루는 승상이 이 방관주지 외형 바깥 건물이니까 이 관청이지 홀로 앉아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갈건은 그 칡으로 만든 머리 두건을 쓰고 합창의 마치 도사들이 입는 옷을 입은 사람이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승상 앞에 나타났다. 승상이 보니 그 사람이 귀골이 신선처럼 고상하고 우하기에 놀라서 어쩔 줄 모르다가 황급히 의관, 어, 옷과 모자를 바로하고 정중하게 나가서 맞이하며 말했다. 귀한 손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미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오래 서 계시게 하여 부끄럽게 여겼나이다. 청컨대 대청 큰 마루로 올라오세요. 그 사람이 허리를 굽혀 대답했다. 저는 천산도사라고 하는데요. 작은 술법으로 가끔 관상은 얼굴이나 이렇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지. 그건 하나이다. 지나가던 중 잠깐 들린 것이온데 어찌 귀한 사람께서 그렇지. 나라의 국무총리 같은 거니까. 이렇듯 맞아주시라 생각했겠나이까. 승상이 활짝 웃을 말했다. 도인께서 신이하다는 것은 어, 아주 신기하고 다른 이런 뜻인데 귀신 신자를 쓰고요. 다를 이자를 씁니다. 신이한 재주를 가진 듯하니 제 얼굴을 봐주십시오. 주소서. 도사 한동안 승상의 얼굴을 지그시 보고 있다와 대답했다. 그대 이마는 보름달처럼 넓고 팔자 눈썹은 높고 맑으니 비록 재주는 많으나 도무를 일찍 여일 것이오. 오 맞췄네. 그지? 조실부모지. 부모님을 일찍 잃을 것 같대. 코가 살찌고 두뼈하면 희미한 복숭아 같으니 출장 입상. 아까도 한 거지.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 나가서는 장수되고 들어와서는 재상된다. 입신, 양명. 다른 표현으로는
유방 백세. 백세대 동안 이름이 널리 돌아다닌다. 하여 만인지상. 만 사람의 세 번째 자는 뭐뭐 이란 뜻이지요. 만 사람의 위가 될 거래. 우리 통상 이 재상이라는 사람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불립니다. 한 사람 아래. 왜? 황제나 임금보다는 낮지만 나머지 만 사람의 위다. 두 눈이 가늘고 길며 흐르는 눈빛이 물결 같으니 제주의 기운이 넘치고 지극히 귀하게 될 것이요. 이고 입술은 단사, 붉은 모래란 뜻인데 붉은 염료입니다. 찍은 듯 얇으니 말주변이 소진처럼 뛰어나고 이 소진이라는 사람은 춘추전국 시대에 종횡가라고 불리는 외교술의 달인이야. 그래서 진나라와 나머지 나라들이 연합해서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합종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머지 진나라와 대응하는 여러 나라의 공동 재상으로 이 전쟁을 치르고 합니다. 치아는 배국처럼이니 짐짓 일부러 나를 위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이다. 이런 게 뭐야? 경국지색. 세 번째 지자는 뭐뭐의란 뜻이죠. 색이라고 하면 여성의 아름다움, 섹시함을 얘기하고 경국은 나라가 경사지다 이런 뜻이. 경국지색. 그러나 너무 아름답게 도리어 부부의 즐거움이 없을 것이고 이마에 사마귀가 하나 있으면 피부가 너무 맑고 빼어나서 자녀가 없을 얼굴이요. 물론 자녀가 있긴 하지. 이제 하늘이 내려준 그 주어 이렇게 데려온 아이가 있지. 낙성이. 골격이 아담답고 아담하고 풍치가 있으면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의 태 모양이 전혀 없으니 수명은 40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오래지 않아 천궁 하늘나라 궁궐에서 옥제 옥황상제 하느님이지 조회 아침에 회의한대 조정회의를 한대 하게 되리니 제가 본 승상의 광상을 사실대로 알았을 때 당돌한 점이 있으면 용서하소서. 뭔 얘기야? 너 좀 있으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말을 마친 부사는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졌다. 뿅.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전기성이라고 하죠. 이 전기성은 이때 기자는 기할 기자. 저는 전할 전자를 써서 기이한 것을 전한다. 비현실성을 고전 소설에서 나오는 이런 비현실적인 것을 다른 말로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꽃붙이 하나 놓여 있었다. 승상이 집어보니 도사의 글이었다. 이 글에 이르기를 양, 음은 마이너스고 양은 플러스인데 뭐 대체로 음은 여성, 양은 남성 이렇게 성별을 바꿔서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그에 대한 벌이 없지 아니하리로다. 천궁에 있을 때 아하 이게 이런 것을 이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천상계가 있고 이 천상계에서 옥황 상제와 신선 선녀가 사는데 이 하계 우리가 사는 이 지상계로 죄를 지으면 내려오는 것을 적강한다고 하거든. 유배갈 적자에 떨어질 가자를 써서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어서 유배 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세계가 우리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천상계와 지상계로 이렇게 이원적으로 나눠져 있다. 더블로. 그래서 이원적 세계관이라고 하고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계로 내려오는 것을 적강화소, 적강 모티프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 배울 거야. 이 고전 소설에는 이런 적강 모티프, 고전 소설뿐만 아니라 고전 시가에서도 원래는 천상계의 존재였는데 지상계로 내려왔다, 뭐 이런 죄를 지어서 내려왔다, 유배왔다 이런 구조를 자주 만날 수 있어. 방자하게 건방지게 호색하여, 호색한다는 것은 너무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야.
이승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것이니 스스로 그 죄를 아는가.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풍성하고 좋게 잘 지내는 것을 화려하게 지내는 것을 영화롭다. 지나면 슬픔이 옮는 것이 세상의 이치야. 뭐래? 흥진 비례한다는 거죠.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 찾아오는 거야. 이제 옥제께서 이제 신하를 보고자 하시니 뭔 얘기야? 너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간다 이런 얘기지. 내년 3월 초 나흔 날 3월 4일에 공을 다시 만나길 기약하노라. 뭐야? 내년 3월 4일에 죽는다 이렇게 죽는 장면입니다. 이후 승상이 병생이 위축하시니 상서 내외니까 상서가 지금 승상 이그 낙성이라고 하는 아들이지. 아들과 며느리. 만극해서 천지신명께 부친을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천자 나왔네. 천자는 뭐야? 황제, 만승이라고 합니다. 만승이라고 하면 탱크가 만드는 뜻이지. 만승, 임금의 의사를 보내어 승상의 병을 돌보게 하고 약탕을 친히 달에 보내시는 듯 걱정을 많이 하셨다. 승상의 별이 조금도 차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슬퍼해서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러다가 승상을 다시 보지 못할까 염려해 제 승상의 집에 이르시니 황제가 병문안을 온 이 대단한 영광이지. 승상이 병약한 몸을 움직여 조정해서 입는 관복을 몸 위에 걸치고 왜 입을 기운이 없으니까 죽어가니까 어가라는 건 임금의 행차 가마를 맞이했다. 천자가 보시기에 승상의 용모가 수청하고 호흡이 가빠 며칠도 지탱하지 못할 듯했다. 천자가 놀라서 용안은 왕과 황제의 얼굴이지 참혹해지면서 그 슬픈 눈물을 흘렸다. 승상의 손을 잡고 슬픈 나머지 차마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니 승상이 아들의 낙성이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임금께 감사 인사를 올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관직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승상은 방관주고 상선은 그가 데려와서 기른 어, 낙성이지. 또한 자기의 본색은 뭐야? 자기가 여자라는 거 죽은 뒤에 알려지면 그것은 임금을 속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을 굳게 정하고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임금께 아뢰었다. 신이 오늘 용안 왕과 황제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되었기에 그간의 회자는 품을 회자야. 소자는 우리 바소자 있잖아. 바소 할 때. 그럼 뭐야? 품은 바 이렇게 하면 되지. 내 마음속에 품은 바를 모두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성상께서는 죽을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하소서. 정에게 지난 시간에 가르쳤죠. 우리 그 황제 밑에 단말 제후라고도 하지. 그 밑에 공, 경, 대부, 사, 서인, 천민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보통 사람, 농, 공, 상. 농사 짓고 공업하고 장사하는 보통 사람이 서인이고 그 위에 너희처럼 공부하는 선비가 출세하기 시작하면 대부, 그 위에 그 위에 공. 그래서 공, 경, 대부, 서인, 천민 뭐 이런 순서로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되는 이런 것을 봉건제라고 하는 거지. 임금이 신하를 높여서 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회가 있는가? 승상의 귀 밑에 구슬 같은 눈물이 비웃하고 눈물 흘리며 아뢰었다. 신은 본래 여자입니다. 정체를 밝혔네. 일찍 부모 돌아가시고 어린 생각에 가문이 멸망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왜? 이 집에 남자가 없으니 집안의 대가 끊기고 우리 집안은 망한다. 그러니 내가 신이 12살 되던 해 폐하께서 널리 인재 구조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나왔다가 폐하의 성스러운 은혜를 입사와 오늘에 이르렀으나
그간 신의 본색을 차마 아르지 못했다. 또한 영공이 장이냐, 영해빙의 아버지지. 강요하시기에 부르기 영씨 집의 딸 영해빙이지. 인연과 맺게 되었습니다. 영녀는 처음부터 신의 본색을 알고서도 성품이 괴이해서 발설하지 않았나이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신과 영녀는 한낱 직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지, 절친, 베스트 프렌드, 직이지우, 나를 알아주는 친구, 관포지교 뭐 이런 거 있지. 직이가 되어 다른 사람의 시비, 옳고 그름의 판단을 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 뭐 여자랑 결혼했으니 의뢰 남자라고 다들 믿었겠지. 오늘에 이르러 신이 천벌을 받아 황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승이란 뜻입니다. 가게 되었으니 황천은 누루 황자에 이 샘천자를 쓰는 황천인데 저승에 흐르는 강이어서 저승이란 뜻이에요. 황천길 간다 그러면 저승 간다 죽는다. 그 안에 소해를 모두 아뢰옵나이다. 낙성도 우리 이 낙성이도 친아들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것을 신이 기른 겁니다. 마침내 죽기에 이르러 더 이상 폐하를 속일 수 없어. 세상을 모두 아뢰었고 또한 신이 규중 자, 이렇게 문문자에 이 흑토자를 두 개 쓰는 요 글자가 여자방 규자야. 그래서 여자방을 안쪽 방이라고 해서 내방이라고도 하고 내방 다른 말로 규방이라고 돼. 여자방 규자를 써서 옥으로 된 창문 옥창 어, 내방 규방 옥창 사창 비단 창문이다. 그래서 이 여자방을 일컫는 요 고유 명사도 일반 명사고 이 명사들도 꼭 알아둡니다. 내방, 규방, 사창, 옥창, 여자방이다. 내가 여자방이 여자인데도 몸을 함부로 드러내 예법을 흐트럽게 감히 팔뚝의 주표를 보여드린 후 폐하 세상을 속인 죄값을 청하고자 하나이다. 승상이 말을 마치고 넓은 소매를 걷어올려 옥처럼 고운 팔에 주표를 드러내 어람 임금께서 이 보시기를 기다리니 천자께서 전혀 뜻하지 않게 승상의 참된 사정을 듣고 매우 놀라 기쁜 얼굴로 쾌 칭찬하여 말했다. 오늘 경의 실상을 들으니 놀랍고 기특하다. 경은 어질다는 것은 훌륭한 인품이다 이런 뜻이야. 어질인 기이한 사람이로다. 규중 여자방이 여인의 지혜가 어찌 이와 같으리요. 규중의 연약한 몸이 이토록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굳세어 적진 을 대할 때마다 신출기물, 귀신처럼 출몰하다. 신출기물, 귀신처럼 출몰해서 싸움마다 전 이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짐은 황제가 자신을 1인칭으로 겸손하게 부를 때 짐이라고 하고 임금, 왕은 자신을 겸손하게 부를 때 과인이라고 합니다. 병의 신체와 용모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키가 다른 신하에 비해 작고 수염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했도다. 아 그렇구나. 너가 여자였구나. 그러면서도 망연히 깨닫지 못해 경의 인륜을 인간의 윤리, 뭐겠어? 여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으니 이것은 내가 어리석고 살이 밝지 못한 탓이야. 내 탓이다. 100번 뉘우치고 1000번 애달파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리요. 수원, 수구라고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리요. 경은 안심하고 하루빨리 자리에 일어나길 바라노라. 진이 마땅히 져버리지 않을 거야. 주표를 보여주지 않아도 어찌 경의 지조와 절개, 굳은 마음을 모르겠는가. 그러시더니 승상의 일을 더욱 기이하게 하시며 제3, 제자는 다시 제자고요. 3은 두 번, 세 번 이런 거지. 승상을 위로하셨다. 그러면서 좀 이따가 죽는 내용입니다. 어, 대체로 그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거의 원문에 가까운 독해를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어렵게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고 대체로 이 정도의 그 한자라든지 과거의 어떤 관직이라든지 이 정도는 좀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음, 기회가 되면 뭐 제일 좋은 건 고전 소설들이라든지 역사 소설이라든지 이 사극이라고 하잖아. 역사극을 자주 읽는 게 진짜 도움이 되고
하다못해 중국 무협 소설 뭐 이렇게 장풍 쏘고 날아다니고 이 검객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라도 자주 읽다 보면 차라리 무협 소설이라도 자주 읽다 보면 이 고전 소설의 독해에 확실히 도움이 된단 말이야. 어쨌든 너희가 이게 적어도 수능 시험에 네 문제 내지 다섯 문제 정도는 이 고전 소설을 풀어야 되고 아마 처음 보는 작품을 풀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어 그래서 너희한테 좀 어렵더라도 한자들을 좀 이렇게 어, 외우게 시키는 거고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렇게 기초가 될 만한 것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 고전 소설 읽기 자체가 너무 어렵고 하니까 고전 소설만 있는 게 아니라 고전 시가 또 고전 수필 이런 것까지 합치면 고전 문학이 어, 총 45문제 중에 15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큰일 나는 게 아니지 사실. 그래서 고등학교 내가 나이 차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뭐 절대 그런 건 없거든. 나이 차면 그 나이만 많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해가지고 한자 외우고 새로운 단어 외우고 역사 시간이나 한국사 시간이나 이럴 때 그떤 사회 배경이라든지 관직의 이름이라든지 그 당시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우겠다고 생각하고 외우고 책을 많이 읽어서 실력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훈련 없이, 고된 훈련 없이 얻어지는 어떤 성취라고 하는 것,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냥 그걸 사기라고 하는 거거든.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들. 선생님 또한 그런 식으로 가르칠 생각이 없고 좀 너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같이 계속 시켜가면서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소개하고 마칠 텐데요. 이제 문제는 다음 시간 책이야. 음, 일단은 이 박권 교수의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인가? 아닌가? 한국, 어, 무슨 과학기술원인가? 과학기술원인가? 선생님이 알았었는데 까먹었어. 아무튼, 대단한 물리학자의 어, 양자역학 강의이고, 전에는 선생님이 이제 김상욱 교수라고 하는 대중적으로 유명한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의 책들을 통해서 양자역학과 관련된 이 교양 수준에서 선생님이 무슨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요 책으로 그래도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 사회의 여러 과학 기술의 근간이 되는 이 양자역학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가 곧 뭐 발명이 될 것이다 혹은 구글에서 벌써 운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있는데 도대체 그 양자 컴퓨터 할 때 그 양자를 다룬다는 게 양자역학인데 양자 물리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양 수준에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선생님이 이 책이 발간된 지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얼마 안 된 책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작년에 읽었는데 어, 중학생들 수준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해서 읽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분량도 좀 있고 과학책이어서 어, 읽는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좀 얘기를 하고 근데 너희가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났고 다음 시험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기를 활용해서 좀 어려운 책 한 권을 진지하게 좀 잘 읽어서 독서의 능력을, 문해력을 키우는데 특히 과학 분야의 문해력을 키우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야. 테넷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대작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고 거기서는 시간을 막 거꾸로 가는 이제 타임 패러독스가 생기는 그런 영화인데 기회가 되면 테넷이라는 영화도 좀 살펴보기 바라고 아무튼 이 책을 다음 시간까지 이게 4장까지 총 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반절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쿠다 히데오의 남쪽으로 튀어라고 하는 책이 1부, 2부로 돼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그 충남도서관에서 이 책을 다시 빌렸다가 수업 준비하느라고 다시 빌렸다가 반납을 했어. 그래서 지금 충남도서관에 이 책이 그 반환되어 있을 거니까 빨리 가서 선정하기 바라고. 음,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누가 읽어도 재밌을 만한 아주 유쾌한 코미디 소설이니까 대신에 이제 1, 2부로 돼 있어서 한 주에 한 권 읽어야 되니까 지금 박권 교수의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과학책을 어느 정도 좀 읽은 친구들은 다음 책으로 넘어가서 미리미리 남쪽으로 튀어를 읽기 바랍니다. 한국에 이게 들어와서 이 영화로 아마 개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그 영화는 안 봤는데 가능하면 그냥 이 책을 권합니다. 그냥 재미있어 그 자체로 잘 읽히고. 음. 그 다음 책은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박찬국 교수의 내 삶의 예술을 드릴 때 니체. 우리 작년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니체의 책을 힘들게 읽었었잖아. 니체의 예술과 관련된 어, 예술론을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도 미리미리 구해서 갖고 있으면서 잘 읽기 바랍니다. 음, 맨날 잔소리 하지만 책을 안 읽고 국어를 잘할 생각을 하는 것은 달리기 연습을 안 하면서 마라톤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상한 생각이야. 그래서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책을 읽고 지금 너희가 알다시피 우리 학원의 대부분의 지금 그 커리큘럼이 문학 작품을 읽고 시를 읽고 그 다음에 소설을 읽고 뭐 다양한 이 분야의 책들을 읽고 하는 것이 중심이야. 그 밖에는 이제 한자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이러는 거지. 음,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특히 이 책을 읽지 않고 문해력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자꾸 도전해서 새로운 단어들도 당연히 외우고 익숙해질 때까지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자기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것들이 이게 연습 없이 이게 뇌가 바뀌질 않거든. 아무튼 힘들더라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 굿나잇.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